안녕하세요. 칠기 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힘든 시절의 벗에게 보내는 편지, 삶을 견디는 기쁨입니다. 지은이는 헤르만 헤세, 옮긴이는 유혜자, 발행은 문해춘추사입니다. 20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헤르만 헤세,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 슈타르타 등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고 지금도 사랑받는 명작이죠. 오늘은 헤세의 에세이집 중에서 소소한 자기 일상을 소재로 삼아서 행복과 고통, 삶과 꿈에 대해 깊이 고찰한 삶을 견디는 기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헤세는 어젯밤의 꿈꿈, 아름다운 음악회, 독자들이 보낸 편지 등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 중요할 것 없는 일에서 고통을 발견하고 무엇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지 끊임없이 사색합니다. 사색이 끝날 때마다 그가 깨닫는 것은 고통은 축복을 향해 가는 과정이고 축복도 고통으로 가는 길목에 있음을, 결국 행복과 고통은 우리 삶을 함께 지탱해주는 두 기둥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고통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처절한 아픔을 겪습니다. 헤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투로 고통은 사람을 부드럽게도 만들고 강철처럼 단단하게도 만들어준다 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응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헤세가 발견한 진리에 따르면 모든 고통에는 한계가 있고 거기에 이르면 고통은 끝이 나거나 다른 모습으로 변하여 삶의 색채를 띈다는 것입니다. 갖가지 괴로움을 글과 그림에 녹여 새로운 생명과 희망으로 만들어내는 그의 모습은 온갖 세상사에 치여 우울해하는 우리에게 삶을 견디는 기쁨 그 자체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작은 기쁨.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 우리는 종종 얼굴에 미소를 띠며 선인들이 쓴 서정적이며 감성적인 여행담을 읽는다. 우리의 조상들이 시간에 쫓긴 나머지 무언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던가. 일전에 프리드리 슐레겔이 쓴 개 이름에 관한 시선집을 읽으며 머릿속에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을 지워버리기 어려웠다. 만약 그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아야 했다면 그는 얼마나 긴 한숨을 내쉬며 괴로워했을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늘 서두르도록 교육받는 것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 줄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조바심을 내는 것이 우리가 겨우 여가 시간을 누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여가 시간에도 서두르고 바삐 움직이는 것이 일을 할 때보다 신경을 덜 쓴다거나 덜 필요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빠르게가 되었다. 그 결과 쾌락은 점점 더 많아졌지만 즐거움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도시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참가하거나 놀이공원이라도 찾아간 사람은 뜨거운 열기에 몸은 달아오르고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뻑뻑해진 눈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온통 힘든 기억들만 머릿속에 간직하게 된다. 그렇게 늘 만족감을 얻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과도한 방법으로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태도는 연극이나 오페라 혹은 연주회나 그림 전시회를 볼 때도 쉽게 나타난다. 현대적인 예술 전시회를 찾아가 관람하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문 일이 되었다. 부자라고 해서 그런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들은 우리처럼 아둥바둥 살지 않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고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늘 신경을 써야 하고 그들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그런 잘못된 삶의 방식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다만 별로 현대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 내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생각 하나를 말하고 싶다. 적당한 쾌락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삶이 주는 맛을 이중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과 더불어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기쁨을 간과하지 말라는 조언도 꼭 하고 싶다. 결국 내 말의 핵심은 절제이다. 굳이 어느 오페라 공연의 초연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간지를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유행이나 관습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몇 알고 있다.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들은 그런 용기를 낸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정기 관람권을 끊어두기는 했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만 극장에 간다 하더라도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다는 조급함에 쫓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 분명 그는 매주 시간에 쫓겨 극장에 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을 둘러보는 일에 익숙한 어떤 사람이 바쁜 일상 중에서도 1시간 정도 시간을 쪼개어 몇 점의 대장만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낸다면 그는 그것으로 오히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책벌레라고 불리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신간서적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때 함께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짜증이 날 수도 있다. 몇 번은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는 스스로 여유 있는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해진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10시간 정도 잠을 푹 자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느라 소비해버린 시간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쾌락을 대체할 만큼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게 될 것이다. 절제된 행동 습관은 사소한 기쁨을 내면에서 맛볼 수 있게 해줘 쾌락을 만끽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다. 그런 능력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데
현대 생활에서 왜곡되고 잃어버린 가치인 유쾌함, 사랑, 서정성과 같은 것들을 기초로 한다. 이른바 시간에 쫓기며 돈에 연연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작은 기쁨들은 일상의 곳곳에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일에만 몰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둔감한 감성으로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 것들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희구하지도 않으며 많은 돈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난한 사람들조차 가장 아름다운 기쁨을 맛보는 것에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런 기쁨들 중 가장 으뜸은 우리가 날마다 자연을 접하면서 맛보고 누리는 즐거움이다. 현대사회를 살아내느라 특히나 혹사당하며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해야만 했던 눈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움을 만끽할 수도 있다. 아침에 일터로 갈 때 만나게 되는 나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겨우 잠에서 깨어나 주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빠른 걸음으로 발길을 재촉하느라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두르면서 바닥만 보고 걷거나 기껏 시선을 들어도 지나가는 사람의 옷차림이나 얼굴만 훑어볼 뿐이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라. 한 그루의 나무와 한 뼘의 하늘은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다. 굳이 파란 하늘일 필요도 없다. 햇살은 어느 하늘 아래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침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을 가지면 어느 날 문득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공기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일터로 향하는 도중에도 신선한 아침의 숨결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매일매일이 새롭게 느껴지고 심지어 집집마다 지붕 모양이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눈에 들어올 것이다. 조금만 눈길을 돌려보면 하루 종일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자연과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당신은 어느새 당신 주변에 수많은 작은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채고 당신이 걷는 길에 있다는 자연을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작은 생물들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의식적으로라도 훈련된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뼘의 하늘, 초록의 나뭇가지로 뒤덮인 정원의 울타리, 튼튼한 말, 멋진 개, 삼삼오오 때를 지어가는 아이들, 아름답게 감아올린 여인의 머리. 우리는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자연에 눈을 뜬 사람은 거리를 걷는 도중에도 단 1분도 허비하지 않은 채 소중한 것들을 느낄 수 있다. 많은 것을 보지만 눈은 절대로 피곤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맑아진다. 설령 내 흥미를 끌지 않거나 보기 흉하게 생긴 것들이라도 모든 사물들은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감추고 있다.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보려는 마음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든다.
내가 오랫동안 작업했던 집 맞은편에 여학교가 있었다. 10살가량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그 집에서 내다 보이는 쪽 운동장에 나와 놀고는 했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글쓰기에 방해를 받기도 했지만 나는 그곳에서 많은 일을 해냈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느끼고 생활의 활기를 찾았는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생기에 넘치는 아이들, 활발하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망울, 날렵하고 민첩한 아이들의 움직임이 내 마음속에 삶에 대한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었다. 승마학교나 다 훈련소 같은 곳도 내게 비슷한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다. 집벽 등의 단색 평면에 비치는 빛의 변화를 한 번쯤 눈여겨본 사람이라면 우리의 눈은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며 사물을 보며 즐거움을 찾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지 무엇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누구나 사소한 기쁨을 느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꽃이나 열매에서 나는 아주 특별한 향기를 맡는다든가,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는 것이라든가, 아이들이 주잘거리며 나누는 대화를 엿듣는 경험 같은 거 말이다. 어떤 노랫말을 흥얼거리거나 휘파람을 부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소한 일들과 그로 인해 얻은 작은 기쁨들을 하나하나 꿰어 우리의 삶을 엮어 나간다. 시간이 부족하다며 늘 전전긍긍하고 재미있는 일이 없다며 항상 따분해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날마다 벌어지는 사소한 기쁨들을 가능한 한 많이 경험하고 거창하고 짜릿한 쾌락은 휴가를 즐길 때나 특별한 시간을 보낼 때 조금씩 맛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지친 몸을 추스르고 일상의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거창한 쾌락이 아니라 사소한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내면의 부유함. 삶이 힘겨울 때에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정신적 혹은 이상적인 것들에 대해 개인들이 저마다 맺고 있는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비록 맛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외적인 삶을 익숙하게 뒷받침해 주던 것들이 사라지거나 파괴되었을 때 그것들은 비로소 진가를 드러낸다. 희귀한 경험을 하게 만드는 큰 시험에 처해서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것을 취하기에 죽음도 불사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형성된 자연과 달리 문화는 벌거벗은 삶에서 종교와 예술과 철학을 뛰어넘는 영적인 가치를 찾아야겠다는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 발견되고 만들어졌다. 한이 많은 민족의 민요, 숲을 떠도는 방랑객의 즐거운 기분, 조국에 대한 사랑과 정당의 이상, 그 모든 것들이 인류의 정신적 자산으로 불리는 문화이다. 민족이 발전하며 세계사가 형성되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인간의 이상적 자산은 유지, 보존, 증폭되었다.
그런 이상적 자산의 내면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영혼의 결합을 이룬 사람이며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사람이다.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만이 진정한 우리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충실하게 남아 있는지 알 수 있다.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괴테의 글이나 성서의 글귀가 훌륭한 강의 자료나 좋은 음악이 될 수 있지만 궁핍과 굶주림과 근심으로 인해 삶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런 사람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저 즐기고 누리는 것에만 두고 막상 어려운 시절이 닥치면 그런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는 책이 없으면 정신세계를, 콘서트 정기권이 없으면 음악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일 뿐이다. 그는 분명 좋은 시절에도 정신세계와 올바르고 참된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이다. 정신과 문화에 관한 올바른 관계는 책을 많이 읽었으며 아는 것이 많다고 착각하는 향락주의자가 정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향락주의자는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부자가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문화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런 사람이 어쩌다 돈을 다 잃게 되면 가난하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잘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어 버린다. 문화라는 재산은 그저 돈을 내면 살 수 있고 돈을 낸 만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위대한 예술가가 자기 자신의 한계와 싸우고 내면의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만들어낸 음악이 연주회장에서 푹신한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듣는 청중에게 쉽게 전해지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절박함을 이겨내고 만들어낸 철학자의 의미심장한 언어가 안락의자에 편안히 앉아 게으르게 책장을 넘기며 읽는 사람에게 잘 이해가 되리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날마다 개인적인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관계로 이루어진 우정이나 감정도 서로가 함께하거나 혹은 직접 피를 흘려 사랑과 희생의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그것들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는다는 망고불변의 경험을 하게 된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쉽지만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대개 그러하듯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린이는 어른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굴복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자연스러운 그 법칙의 연관성을 인지하면서 그것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순간적 쾌락과 열망은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교육받는다. 물론 우리도 그 사실을 인지하기에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사회 구조에 복종하면서 내면적인 성장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우리의 인식에 뒤처지는 전능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개인이 사회를 존중하고 사회를 위해 희생할 자세가 되어 있으며 사회가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처럼 사회는 모든 인간과 민족에게 그저 알면서 그것을 이용하고 즐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수용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공동의 문화를 요구한다. 우리 내면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문화적 재산을 진정으로 공유하는 사람이 된다. 단 한 번이라도 숭고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거나 어떤 사상을 위해 자신의 고집을 꺾어본 사람은 문화를 그저 즐기기만 하는 부류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적인 자산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사람이다. 낮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하루 동안 기분 좋고 생기 넘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다. 일터로 향하면서 좋은 굴길을 읊조리거나 콧소리로 아름다운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는 죄수는 도처에 널린 화려한 아름다움과 달콤한 유혹에 심신이 지쳐있는 사람보다 마음속 깊이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슬픔에 잠긴 채 혼자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가끔은 아름다운 시의 구절을 읽고 즐거운 음악을 들으며 수려한 풍경을 둘러보고 당신 생에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려 보라. 당신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렇게 했다면 곧 기분 좋은 시간이 찾아올 것이며 미래는 든든하게 여겨지고 삶은 어느 때보다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가? 어느 날 문득 나는 정말 행복한가? 라는 질문이 내 마음속에 비눗방울처럼 살포시 떠올랐다. 당연히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아니,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은 것도 같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행복은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하나의 단어일 뿐이며 그 안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 그저 그것은 다른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동안 질문이 바뀌었고 문득 궁금해졌다.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나는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가장 즐거웠던 날, 웃음이 절로 나온다. 기분이 좋고 어느 때보다 순수하고 고귀한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내 기억 속에는 10개, 100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름대로 아름답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수많은 기억들이 끝없이 떠올랐다. 얼마나 많은 햇살이 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얼마나 많은 강물들이 내 몸을 식혀주고 얼마나 많은 길들이 나를 인도해주고 얼마나 많은 시냇물이 내 곁을 흘러갔던가. 나는 파란 하늘을 얼마나 자주 올려다보았고 도저히 잊을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생동감이 넘쳤으며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눈망울을 얼마나 자주 보아왔던가. 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사랑해 왔었나. 그런 순간들을 되새겨 보면 그것들은 다른 어느 순간보다 아름다웠다. 물론 찻잔을 서서히 비우고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는 지금 이 순간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말 그렇다. 나는 계속 꿈을 꾼다. 아, 저 기억의 바다에서 다른 그림들이 솟구친다. 고통의 시간, 슬픔의 나날, 부끄러움과 후회에 얼룩진 기억, 실패를 경험한 순간, 죽음을 느꼈던 공포의 기억들이다. 첫사랑의 아픔에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던 날도 생각난다. 어느 날 누군가 내게 찾아와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임종하셨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주던 날, 젊은 시절에 절친한 친구가 나를 혹독하게 비판하던 밤, 열정 어린 작업으로 작품들은 많아졌지만 빵을 살 돈이 없어 난감해 하던 청춘, 사랑하는 친구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것을 그저 옆에서 바라보기만 할 뿐 도와주지도 못하고 위로하지도 못한 채 고통을 줄일 수 없었던 수많은 시간들. 돈이 아주 많고 나보다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듯한 태도로 대할 때 그저 움켜진 주먹을 숨기며 감정을 억눌러야 했던 순간들. 어느 모임에 참석했을 때 낡은 양복의 꿰맨 부분을 애써 손으로 가리려고 했던 일, 잠 못 이루던 긴긴 밤을 견뎌야 했던 기억과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감추려 애써 장난을 치며 지나간 시간들. 절망적인 사랑과 어느 것도 믿을 수 없었던 참담한 순간들. 그리고 진행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 스스로를 책망해야만 했던 일. 우상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던 일. 기억하자면 끝이 없다. 그러나 그 수많은 순간들 중에서 어떤 것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어떤 것은 잊어버리고, 어떤 것은 새롭게 되새겨야 하나.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무리 씁쓸한 경험이라도 안 된다. 나는 꿈을 꾸듯 내게 찾아왔던 수많은 기억의 순간들을 떠올려 본다. 그렇게 많은 낮, 그렇게 많은 저녁, 그렇게 많은 시간들, 그렇게 많은 밤, 그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의 10분의 1도 채우지 못한다. 다른 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수천의 낮, 수천의 저녁, 수백만의 순간들은 내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시 기억 속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어디에 있는 것일까? 모두 다 가 버렸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로. 오늘 저녁은 어떠한가? 이 시간은 어디로 가게 될까? 언젠가 다시 내 기억 속에서 깨어나 지나간 순간을 다시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 않다. 내일, 아니 모레쯤이면 잊히고 기억 속에 사장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이나 모레쯤은 지금 내가 있는 오늘의 이 순간에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숱한 날들처럼 시면을 알 수 없는 나락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짝사랑의 뜨거운 열정에 빠져서 어느 악마의 손길에 닿은 운명의 눈이 멀고 온몸은 불덩이가 된 채 불같이 일어나는 폭풍 같은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으뜸인 기억의 예술을 연습하는 것이 좋다. 향유, 즉 쾌락을 즐긴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찌꺼기 하나 남기지 않고 제거한 후 남은 달콤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한번 향유했던 쾌락을 아득한 먼 곳에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되새기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누구나 무의식 중에 그런 과정을 되풀이한다. 누구나 유년기를 떠올리면서 그 시절 겪었던 자질구레한 것들을 모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물든 파란 하늘에 펼쳐놓은 환상적인 기억만 떠올린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이미 지나가 버린 날들의 쾌락을 되새기는 것은 그 맛을 다시 곱씹는 일일 뿐만 아니라 행복의 모습, 그리움의 기억, 천상의 모습으로 승격한 추억들을 항상 새롭게 즐길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 삶에 대한 놀라운 열정과 따스한 온기, 그리고 눈부신 햇살이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이 표현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날에 주어지는 선물을 가능한 한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아픔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다.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암울했던 날에 대한 기억도 아름답고 성스러운 기억의 한 토막이 되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새로운 자기 자신 가꾸기. 얼굴에 쓴 탈을 벗고 이상적인 것을 무너뜨릴 때마다 끔찍한 공허함과 침묵이 몰려온다. 무서울 만큼 위축되는 마음,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외로움. 그 텅 빈 황량함과 절망들은 지금 내가 다시 겪어내야만 하는 것들이다. 내 삶이 그런 진통을 겪을 때마다 결국 나는 무언가를 얻었다. 그것들은 쉽게 감추어지지 않는 자유와 영혼과 심오한 감정들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로움과 모리애와 아픔도 있었다.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의 삶은 그런 진통을 겪을 때마다 정상적인 것, 바람직한 것, 건강한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직업도 가족도 고향도 없고 사회적인 친분도 없으며 어느 누구의 관심이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세속적인 믿음이나 도덕 기준으로 인한 심한 갈등을 겪으며 혼자서 살아왔다. 물론 나는 여느 사람들처럼 평범한 생활을 하기는 했으나 나는 그들과 느끼는 감정과 사고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철저히 낯선 이방인의 모습이었다. 내게는 종교, 조구, 가족,
국가 같은 것들이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으며 학문의 중요함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고 예술조차 나에게 역겨운 기분을 느끼게 했다. 과거에는 나를 빛나게 해주었던 내 사고방식과 취향과 도덕관념이 이제는 터무니없고 거칠며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는 것이 되었다. 그동안 그토록 고통스러운 변화를 겪으면서 무언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저울질을 해 볼 수도 없는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일까? 어쨌든 나는 그 값을 톡톡히 치러야만 했다. 가끔 내 삶은 힘에 부치고 어렵고 외로웠으며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진정으로 나는 니체의 가을 노래에 나오는 연기처럼 점점 공기가 희박해지는 곳으로 나를 계속 몰고 갈 것 같은 길을 꾸준히 걷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었다. 나는 유난스럽고 까다로운 어린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과 결정적인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마치 세상의 이름을 드높이고 싶은 욕망은 많지만 실패만 거듭하던 사냥꾼이 사냥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늙은 투기꾼들이 도박을 할 때처럼 이익이 발생하거나 불안해지기도 하는 시장의 흐름과 흔들림 혹은 부도의 낌새를 남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것처럼 그 모든 괴로움, 혼란스러움과 궁핍함, 저급함과 무가치함, 실패한 것에 대한 혹독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그런 수많은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는 것이 그것을 회피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쉬운 일이 아니었을까. 물론 그저 회피하고 마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게 여겨지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나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는 자신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주며 새롭게 시작하고자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을 것이다. 나는 절망이 다시 은총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의 껍질을 벗김으로써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주 체험하였다. 사람들이 나를 심리분석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은 체험을 이렇게 규정하고 싶다. 문화와 정신, 그리고 그 요구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절망이 따르는 법이라고. 그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체험이나 상황을 지나치게 객관화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심리분석가가 꿈을 해석할 때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게 된다. 심리분석가는 꿈의 명백한 내용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한다. 그는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대상들, 또 질병과 건강, 고통과 기쁨처럼 딱딱해 보이는 개념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는 방법에 익숙해진다. 그와 같은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또다시 절망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러한 체험을 통해 어떤 절망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더욱 강해진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으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 물론 내게도 고통이 없는 날이란 드물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또다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고 운명을 사랑하게 된다. 다시 밝은 빛을 보고자 한다면 슬픔과 절망을 뚫고 나아가야만 한다.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삶을 견디는 기쁨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